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고 미디어 감독 김비도입니다. 자, 또다시 이렇게 야외에 나왔습니다. 요즘 야외에서 하는데 맛들렸어요. 왜냐,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딱 보시다시피 햇빛도 장난 아니고 지금 저희 회사 옥상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들?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도 초대해가지고 여기서 바베큐 파티 같은 것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오늘은요 또 새로운 카메라를 이렇게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제가 제 돈을 주고 직접 구매를 한, 저도 제가 그럴 줄 몰랐지만 구매를 한 엔트리급 영상용 바디, 캐논에서 새롭게 출시한 EOS R50V라는 카메라입니다. 솔직히 저도 제가 이 카메라를 사게 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을지 어떻게 할지 굉장히 고민입니다.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당장 입장이 여러분들과 좀 많이 다른 편이에요. 왜냐, 지금 저를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은 대체로 다 업으로 하시기보다는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영상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사용하는 장비가 요즘은 거의 한정적이긴 하거든요. 대체로 다 정해져 있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런 카메라를 사게 된 이유는 뭐냐? 리뷰를 찾아보는데 일단 너무 칭찬밖에 없길래 좀 의아한 마음도 있었고요. 플러스 DM이랑 이제 다양한 댓글들로 저에게 R50V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이건 사서 직접 써보고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감상평을 드리면은 좋아하실 것 같다 싶어서 거금 130만 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어차피 제가 돈 주고 산 바디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리뷰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크니컬하지 않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저의 감상평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바디 자체의 만듦새는요 말도 안 되게 가볍습니다. 정말 너무 가볍고 얘를 빼서 그냥 이렇게 들면요 그냥 진짜 장난감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가볍고 너무 뭐랄까, 이렇게 자꾸 가벼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가볍긴 합니다. 근데 이게 소리 들리시는지 모르겠네. 가격을 싸게 하기 위해서 싼 플라스틱을 쓴 게 느껴지긴 해요. 하지만 여기 이게 킬 렌즈거든요. 1430 렌즈인데 요거를 이렇게 단체로 다니면요 진짜 뭐랄까 어이가 없을 정도로 가벼워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포켓용 카메라, 제가 요즘 가장 자주 사용하는 후지의 XM5와 같은 그런 역할. 하지만 후지는 사진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얘는 비디오용으로 쓰기에는 꽤 적합한 무게와 크기를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캐논이 이제서야 요즘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점점 바디를 내고 흘러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펙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4K 퀄리티 괜찮고요. 뿐만 아니라 4K 24, 4K 30 다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게 크롭 바디잖아요. 다행히도 마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크롭 바디잖아요. 이게 단점이냐라고 묻는다면은 단점은 아니에요. 단점은 아니고 크롭 바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단점을 미리 깔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것은 바로 4K 60 프레임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층 더 크롭을 해줘야 됩니다. 화면 크기의 비율 차이는 지금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이 정도의 차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 바디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손떨림 방지가 과거의 EOS R 시절처럼 디지털 손떨림 방지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캐논의 디지털 손떨림 방지가 별로다라고 하지만 저는 별로라고 생각한 적 딱히 없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오히려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꽤 준수하게 손떨림을 잘 잡아줬기 때문에. 하지만 캐논 손떨림 방지의 문제점은요 일단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크롭이 꽤 된다는 것과 플러스 움직이는 물체를 촬영할 때요 그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서 화면이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꽃이 흔들리는 걸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들고 걸어가면서 촬영을 할 때 약간의 워블링 현상이 좀 생기기도 하고, 플러스 이 1430이 결국에는 브이로그를 하라고 여기에다가 꼽아준 그런 렌즈잖아요. 그거를 감안을 하고 이 화각을 딱 봤는데, 일단 사실 저희가 이거를 쭉 뻗었을 때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쭉 뻗으니까 나쁘지 않네 하는데, 여러분 이 자세로 오랫동안 있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편하게 브이로그 하려면은 한 요 정도쯤이 제일 좋거든요. 요 정도 각도로 이렇게 드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게가 무겁진 않아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요 정도 각도로 딱 들었을 때 화면이 가득 차는 게 결국엔 제 얼굴이 꽉 차요, 화면에.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14mm가 이게 사실 결국에는 브이로그 할 때 좀 환상값으로 따지면 좀 애매한 편이긴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화각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가벼워서 다행이다. 예, 그게 커버 쳐질 정도로 가볍다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게 브이로그 할 때 적합한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브이로그 할 때 적합한 정도의 화각이 맞나?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 있는 킬렌즈도요, 일단 정말 특이했던 게 뭐냐면 이 토글 형식의 줌이에요. 예,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과거 캠코더처럼 이렇게 쭉 누르면은 줌되고 쭉 당기면은 줌아웃되고 하는 것처럼, 마치 여기 검지손가락에 있는 요거를 이용해서 하는 것처럼 캠코더로 운영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형태의 렌즈를 달아줬습니다. 1430 렌즈 자체가. 토글식이 원래는 이 검지 부분에만 있는데, 얘는 킷 렌즈가요, 1430 렌즈가 이런 식으로 렌즈 자체도 토글식으로 줌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줌인 줌아웃을 하는 이 방식 자체가 심플해졌어요, 훨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줌이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 검지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는 여기 렌즈 자체가 이런 식으로 토글이 된다. 이게 참 신기한 포인트죠. 이런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즘 이제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 중에서 카메라,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오히려 반대로 또다시 캠코더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거든요. 감성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감성을 살리면서 이미지 퀄리티와 다이내믹 렌즈를 살리기에는 충분히 좋다. 왜냐? 얘는 10비트가 지원을 하거든요. 422 10비트, 시로그 3, 시네마 개념까지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편에 속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이제 펑션 버튼들도 다양하게 다 있고, 레이아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특히 특이했던 거는 이 정면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렉 버튼이 이 정면에 딱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나름 얘가 시네마 흉내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저는 이 카메라의 피부톤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는 소니를 지금 메인으로 씀에도 불구하고 캐논을 쓸 때마다 그래, 피부톤이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 라는 생각을 종종 하긴 합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캐논이 가장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거 자체 너무 좋고, 배터리는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작은 배터리 사용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쓰면서 이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 적은 딱히 없습니다. 예. 물론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써봤냐라고 묻는다면은 그거는 아니지만, 제가 뭐 브이로그를 하는 채널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바디를 운영하고 돌리는 데에서 드는 파워 자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 예, 샀을 때 느낌 자체가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종종 만나서 같이 작업을 하는 우리 루시 ASMR님한테 이 카메라를 한번 쥐어드렸는데, 아까 저의 견해와는 좀 다른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약간 타이트하기 때문에 왜곡도 좀 덜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는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도 하시고, 플러스 이제 캐논을 오랫동안 써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바디들을 가지고 싶었을 거예요, 솔직히. 왜냐? 작고 가벼운데 화질 좋고 피부톤 좋고, 뿐만 아니라 뭐 어차피 그런 분들은 이제 4K 60프레임 크롭 같은 거 신경 별로 안 쓰시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게 굉장히 괜찮은 편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제 입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루시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루시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실 그게 약간 크롭이다 보니까 앵글 좀 타이트한 거를 단점 비스무리하게 잡으려고 했는데, 근데 너는 오히려 타이트한 걸 좋아한다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게 왜곡이 덜 해가지고. 그건 맞지. 이게 확실히 진짜 생각하는 게 좀 다르긴 하구나,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얼마지? 얼마일 것 같아? 한번 예상해봐. 얼마일 것 같아? 그 렌즈까지 세트야. 200... 아니야 350? 350? 아닌가? 훨씬 비싸나? 훨씬 다운. 훨씬 다운이에요? 훨씬 다운이야? 얼마일 것 같아? 내가 한 렌즈까지 합해서 내가 한 170인가 샀거든요. 그거보다 다운이야. 에? 진짜? 렌즈까지 합해서? 그러니까 박스 안에 렌즈가 포함이야.
그럼 한 120? 약간 140? 약간 130이야. 아 진짜. 맞아. 129만 원. 가격 괜찮지? 괜찮은데? 아 그 내 거보다 사양이 이게 좋은 거 아닌가? 당연히 뭔가 난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얘는 그게 있어. RP가 로고가 없지. 로고 있어요. 얘 로고 로고 있어? 있을걸? 나는 안 써가지고 모르는데 어. 로고 있었던 거 같아. 얘가 10비트 로고가 돼. 잘 모르긴 하지만 의외로 마음에 들어 하네. 나는 신기하네. 캐논이 좋아. 자, 보셨다시피 저와는 견해가 좀 달라요. 왜냐? 저는 업으로 영상을 하는 사람이고 루시님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로서 살아가시는 분이시잖아요. 유튜버로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가가고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번 리뷰에도 그런 인플루언서이자 이제 유튜버의 입장도 넣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넣어봤고요. 루시님처럼 얼굴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타이트해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저의 몰골이 화면을 꽉 채우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 거리를 항상 유지를 하는 거죠. 저희와 내 상호 간의 이제 안전을 위하여. 아무튼 그렇고 저는 이 바디에요. 요 렌즈들을 페어링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우선 첫 번째, 이거는 제가 캐논 EOS R을 샀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렌즈인데 여기에 있는 RF 35mm f1.8 렌즈입니다. 준 마크로 기능이 지원을 하는 그 렌즈이고 저는 이 렌즈를 쓸 때마다 항상 너무너무 결과물에 만족스러웠고 가볍고 좋았기 때문에 이걸 달고 쓰는데 얘가 크롭 바디다 보니까 딱 이 35mm 1.8을 달면은 딱 50mm 1.8을 쓰듯이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 35.8과 이 카메라의 조합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진짜 50mm를 쓰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크고 무거운 거 쓰지 마시고 요거 여기 있는 이 RF 50mm 1.8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요거 달면은 대충 뭐 85mm 같은 느낌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브이로그도 하지만 좀 시네마틱한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딱 요거 R50V에다가 1430 킬 렌즈를 달고 브이로그를 하시다가 요건 뭔가 분위기 있고 이쁘게 찍고 싶은데 하면은 딱 여기 있는 이 35.8 렌즈 딱 끼워서 사용하시면은 너무 좋다. 이 조합 자체가 깡패인 것 같다. 이렇게 하면요. 대충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조합이 아마 160 정도만 투자를 하면은 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다가 이제 마이크도 달고 뭐 해야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은 브이로그 킷으로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의 총평은 뭐냐, 이것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라는 평가는요 솔직히 과장된 게 맞아요. 이것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특별히 뭘 못하냐라고 물으면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는요 굉장히 특수한 목적에 만들어진 카메라가 맞는 것 같아요.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딱 돌렸을 때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이제 하다가 돌리면은 이게 사실 새로운 건 아닌데 이 화면 돌아가는 거 하나와 여기에 지금 보이시는 요 구멍,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카메라의 포지션을 확실하게 저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결국엔 이거는 인플루언서들을 위해서 만든 카메라예요. 이게 바디 밑에다가 원래 있는 곳에 이렇게 그 4분의 1인치 나사 홀도 있지만 사이드에 보시면 세로로 달 수 있게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봤을 때 왜 여기에다가 4분의 1인치 홀을 만들고 반대쪽에 모든 이제 이 단자랑 그런 것들을 달았는지 이해가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얘는 또 V1이랑 다르게 얘 밑에 플레이트를 단 상태에서 배터리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만들어진 바디인 것 같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자면은 이 바디는 인플루언서들에게 딱인 것 같아요. 캐논은 뭐예요? 기본 색감으로 찍어도 예쁘게 잘 나오고 딱히 막 컬러 그레이딩을 할 줄 몰라도 로고로 찍고 럼만 넣으면은 끝나는 그런 바디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이 바디는 너무너무 훌륭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로고로 촬영했는 버전이랑 로고에다가 럼만 넣은 버전, 그리고 거기에다가 색 보정을 제가 했는 버전도 화면에다 띄워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촬영했는 것들을 보면서 와, 이 카메라 사면은 저렇게 찍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좀 재수없게 들릴 수 있지만 저와 제 감독님은 아이폰을 들려주셔도 잘 찍을 자신이 있어요. 오랫동안 해왔고 이 일을 뿐만 아니라 저희는 카메라라는 것을 이해를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이걸 산다고 바로 그렇게 찍을 수 있냐라고 물으면은 그거는 확답을 못 드려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변조리개인 것도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 카메라를 사용을 할 때 4에서 6.3이네. 예, 4에서 6.3이다 보니까 저는 이게 워낙 싫어서 그냥 6.3으로 고정해 놓고 쓰고 있거든요. 이 카메라를 산다고 다 할 수 있냐라고 물으면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손에 달린 거고요. 여러분들의 실력에 달린 거고요. 누구에게 추천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막 메인 잡으로서 하시는데 나는 조금 더 퀄리티 좋고 때깔 좋은 걸 찍고 싶다. 때깔 좋게 컨텐츠를 향상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투자하는 거 저는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아요. 틱토커든 인스타그래머든 뭐 유튜버든 다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이제 메인캠으로 쓸 수 있냐 물으면은 뭐 안 되진 않겠죠. 이거 가지고 광고 찍을 수 있냐 물으면 당연히 전 찍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안 할 거고요. 그렇게 안 할 거고요. 얘는 내가 과연 업에 쓴다면 어떨 때 쓸까를 고민해 본다면은 그냥 뭐 오토바이 같은 데 달고 찍을 때 쓰는 그런 크래시캠으로 쓴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인터뷰를 딸 때, 얘가 워낙 피부톤이 좋으니까 인터뷰 딸 때 B캠이나 C캠 정도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요거 강추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칭찬을 많이 하니까 솔직히 여기저기서 그런 리뷰들을 봤을 때 약간의 반발 심리가 올라오잖아요. 에이, 설마 그렇게 좋을까 하면서 하는데, 사실 툭 까놓고 얘기하면 정말 거기서 얘기한 만큼 좋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신명나게 깔 정도로 안 좋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쨌든 어떤 분들이 저는 막 무작정 까는 그런 리뷰만 한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 플러스 이제 너무 칭찬하는 리뷰만 많이 쌓여 있으면은 가끔은 안 좋은 점만 얘기하는 리뷰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브랜드 안 가리고 다 다룰 거니까 다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R50V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아니면 뭐 유튜브 등등 인플루언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격도 착하고 제가 봤을 때 딱 적당한 스윗스팟을 노리고 잘 나온 것 같아요. 캐논에서 출시한 하이엔드급 바디들은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타사들이 긴장할 만한 바디를 잘 안 해줬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바디는 보고 소니가 긴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라인이 소니에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요거를 보다 보니까 소니에서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 또 나름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관전 포인트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제 감독님들 중에서 이거 고려하시는 분들 계시다라고 하면은 B캠이나 C캠 아니면 크래시캠으로 쓰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난 메인캠으로 와 이렇게 하면은 다른 업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상 이고미디어 감독 김비디오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굿바이.